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업무의 진행 절차와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간단한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돌아가신 분을 지칭하는 단어는 피상속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외에 살아계시는데 상속권이 있는 자들을 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을 상속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상속세 신고는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5일이 상속 계시라고 하면은 1월의 말인 1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7월 말일까지가 상속세 신고 기한이 되겠죠. 자, 그럼 상속이 계시가 되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 자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또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 같은 이런 부동산 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에는 이런 상속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주민센터 같은 데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문자 내지는 메일로 상속인들이 그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 재산 가액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다음엔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본인들의 니즈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재산의 협의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장 등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서 정해주지 않았다면 사실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우선시 되는 것인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만 상속인 간의 협의가 잘 돼서 금방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의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을지 말지 여부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상속세를 계산하는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사실은 은행 계좌 이런 거는 사실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가를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시가라고 하면은 바카스 얼마, 비타 500 얼마 거래되는 금액을 시가라고 한다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금액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수용가액, 매매가액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감정가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정평가를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는 게 상속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고 어떠한 재산에서는 감정평가를 안 받을지 이런 것도 세무사랑 같이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가 않아요. 평가사분들마다 평가 금액이 살짝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상속세 스킴을 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분할협의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법무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서 분할협의서대로 취득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분할협의서 자체도 법무사님이 보통 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법무사님 찾아가시고 간평사님 찾아가시고 세무사와는 지속적으로 미팅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세무사가 상속재산가액을 하나하나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이게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제는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면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백업되는 서류를 같이 해서 상속세 신고를 넣게 되는 것이죠.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사가 또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전증여 내역에 대한 확인입니다. 사전증여란 무엇이냐면요.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국세청 입장에서 신고된 증여 내역이 있다면 금방 발견할 수 있겠지만 피상속인이 아무도 모르게 상속인들에게 한 1억, 2억 이렇게 증여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차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이전에 미리 그러한 자료들을 다 파악을 하고 상속인들과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를 한 다음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가 됐다면 조사는 언제 나올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기한 끝나고서 한 9개월 이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도 충분히 조사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속세 조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상속세 조사가 나와서 조사 예고 통지가 나오고 그 통지에 따라서 실제 조사가 개시가 되고 세무사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사 방식이 있는 반면에 금액의 중요성이나 다른 이슈들 측면에서 크게 이슈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냥 결정을 하고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 조사가 개시가 되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조사라고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거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고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것 중 하나는 조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뭐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 이런 지방청이나 아니면 일선 세무서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직접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 이제 확인서를 쓴다든지 이런 절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초반에 조사팀에 따라서 입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 번 정도 더 들어가실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세무사가 직접 하게 되고요. 전화가 오거나 뭐 입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소명서를 작성해야 되거나 이런 모든 절차는 세무사가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신고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그 사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재족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무사 역시도 원스톱 서비스 결과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스톱 서비스 결과도 세무사한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무조사 개시가 되면 국세청에서 10년의 계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가 그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걸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는 시각으로 동등하게 세무사도 보고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 및 증권 거래 내역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꼭 엑셀 파일로 은행 계좌 같은 거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개시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그걸 또 주셔야 돼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뭐 큰 부동산을 팔았다. 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동산 매각 내역과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사에게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수령 내역, 그 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서, 또 임차 지급했으면 임차 지급 내역, 또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임대에 관련된 거에 대한 또 서류가 있으면 그것 역시도 주셔야 됩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 내역도 주셔야 돼요. 저희가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뭐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이 아니다라고 뭐 이제 판결 낸 게 있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만큼은 단주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꼭 상속세에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수령 증빙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자료가 만약에 피상속인께서 사업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로를 하셨다든지 하면은 10년 정도의 근로소득세 지급 내역서나 아니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관련된 자료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것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뭐 이런 것도 주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퇴직소득세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도 상속재산가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세청은 돌아가신 날까지만 계좌를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 이후에도 계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퇴직금이 들어왔다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퇴직 소득세가 있다면 그 원천징수 내역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계셨다면 차량 등록 사본 주셔야 되고요. 골프 회원권 등의 회원권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콘도 회원권인데 원스톱 서비스에서 그 콘도 회원권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속인들이 이거는 그 국세청도 모를 거야 하고서 그 재산을 약간 빼고 저한테 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조사 기간 중에 이제 다 적출돼서 나왔기 때문에 콘도 회원권,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것도 빼놓지 말고 신고 대상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비용 관련된 증빙도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되는 게 봉안시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봉안시설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서 과세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됩니다. 뭐 운 좋으면 안 걸리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걸리게 되면 또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재산 외에도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 같은 게 있다면 그거 내역 역시도 세무사에 갖다 주시면 참고해서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피상속인과 관련돼서 준비해야 될 서류고요. 상속인 역시도 준비해야 될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신고 목록
신고 내역을 저한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님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우리은행 무슨 계좌 얼마의 금액, 뭐 이 금액은 상속인 1이 전부 가져간다. 내지는 이 금액은 상속인 1, 2, 3이 각각 동일한 비율로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역시도 세무사에게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 이후의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외에 필요해지는 서류, 필요해지는 절차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 업무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소통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